심지어는 엑스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파머가 부상을 또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이없는 사유인 게 집에서 새끼발가락을 문지방에 저기 찧어갖고 골절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틀 전에 마레스카가 알게 된 소식이라고 하고요. 콜 파머에 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바로 이 어이없는 부상 사례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마침 콜 파머의 부상도 좀 어이없는 느낌이긴 하니까. 자, 우선은 그래서 일단 콜 파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엔소 마레스카 감독에 의하면 콜 파머는 집에서 발가락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타구니 부상으로 원래는 결장 중이었던 콜 파머 거의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결장을 하고 있죠. 이번 시즌 리그에서 계속 고작 3경기밖에 못 뛰었던 파머였고요. 그 중에서도 풀타임을 치른 경기가 없다시피 양의 콜 파머. 그래 첼시 팬들은 파머가 언제 복귀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마침 이 선수가 돌아온다라는 그 적절한 타이밍이자 신호가 12월 첫째 주 바르샤전에서 파머 복귀할까? 아스날전에 파머 복귀할까? 그럼 기대컨 다음 주에 있었던 그 빅매치들의 파머를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막 그런 확률적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고 오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기뻐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발가락 골절당했대요. 야밤에 이게 눈이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하거든요. 이게 문지방뿐만이 아니라 나무 의자 기둥에다가 새끼발가락 박는다거나 아니면 가다가 갑자기 복부 옆에 여기 이런데 빡 부딪혀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넘어진다거나 아픈데 소리는 막 크게 못 지르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아다리 안 맞으면 가끔 골절당하기도 하는데 선수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은 캡틴 아메리카도 아니고 슈퍼혈청을 맞은 것도 아니라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네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다음 주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 즉 오피셜 마레스카가 밝히기로는 바르샤와 아스날전에 못 나온다고 합니다. 뭐 감독 피셜이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골절 부상인 거 확실하고 정확한 내역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마지막으로 파머를 본 게 어제 아침인데 발에 양말이나 신발도 신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다. 라커룸에 있었는데 다리를 절거나 하질 않은 걸 보면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왼발 새끼발가락이 다쳤다고 하니까 분명 엄청 아팠을 거다. 이게 부상에 관한 컨퍼런스 치고는 생각보다 마레스카 또한 약간은 조금 어이없어하는 느낌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도 마레스카는 파머의 부상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나도 밤에 화장실 가려고 여러 번 일어났다가 머리도 부딪히고 다리도 부딪히고 별일 다 겪음.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 그렇지만 파머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없으면 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서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은 대체 언제 해결되냐고 라고 우려가 나올 수 있고 첼시 또 그러면 넘버 10 쓸 인원 없어가지고 주앙 페드루 넘버 10 아니면은 숨쉬기 힘든 막 그런 지경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머가 복귀를 해야 그나마 좀 갈리고 있던 자원들도 쉴 수가 있는 턴이 나오고 그러고 이제는 박싱데이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콜 파머뿐만이 아니라 어느 선수라도 한 명 없으면은 되게 힘든 주간이 될 수 있어요. 선수 한 명의 공백이 생각보다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기간, 그 구간이 박싱데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의 이 모든 정황들을 파악하고 리그 레이스에 관해서 예상하고 예상한 결과가 더 유력해지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하필 그 기간에 파머가 부상당하니까 뼈 아픈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어쩌면은 뭐 마레스카가 스털링과 디사시의 1군 복귀는 절대로 없더라고 또 말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마레스카 인터뷰는 그랬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될 점이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겪은 어이없거나 황당한 부상 사례들. 이게 선수들이 우상이고 아이돌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기장에서 열심히 막 뛰다가 명예로운 부상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본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상을 항상 당하냐?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황당한 일상생활에서 당하기도 한다는데 첫 번째로는 어이없는 사례 리오 퍼디난드 사례인데요. 리오 퍼디난드는 TV를 시청하던 중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리를 그 자세로 오래 있다가 무릎 부상 당했대요. 올려놓고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다리가 펴지니까 무릎에 약간 무리가 간 거야. 뭐 무리야 여러 군데 갈 수 있긴 하겠지만 하필 그때 하중이 약간 무릎에 실렸나 보죠. 퍼디난드가 이것 때문에 결장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로는 데이비드 제임스의 사례인데 리모컨을 발로 이렇게 줍다가 부상당했대요.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발컨이 이렇게 딱 짚는데 이거 저도 쥐난 적 많거든요. 이렇게 집어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 해보면 느껴지긴 하겠지만 물론 엄청나게 많은 근육 소모량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발가락 끝에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다리 잘못 맞으면 당할 수 있겠구나. 근데 좀 웃기긴 하다. 선수도 사람이긴 하구나. 약간 어떻게 보면 거리감을 좀 좁히는 그런 황당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화장품 병에 파편이 튀어가지고 부상당한 적도 있대요. 산티아고 카니사레스라는 선수의 사연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에 스페인의 주전 골키퍼였던 산티아고 카니사레스는 면도 중이던 화장실에서 실수로 화장품 병을 발등에 떨어뜨려 버렸고 이런 경우 좀 있잖아요. 약간 우리 그 핸드폰 할 때도 이렇게 누워서 보는데 이게 확 떨어지면은 저는 그때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피해. 근데 이거 잘못해서 해골 떨어지잖아요. 개 아프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미처 반응을 못한 내 신체 부위에
물체에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딱딱한 물체가 떨어져서 잘못하다가 골절이 나온 경우를 제가 친구 중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발등에 떨어뜨려가지고 깨진 파편이 힘줄까지 손상시켜서 월드컵 출전이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정보에 따르면 스페인 주전 골키퍼였던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이케르 카시아스가 마침 저 부상을 통해서 주전으로 발돋움하게 될 수 있었던 사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국대 주전 키퍼 자료는 이런 식으로 원래 넘버원의 부상이거나 감독과의 불화가 있다거나 출전 정지를 먹는 그런 생소한 사례들. 사실 키퍼들도 부상을 당할 확률이 다른 포지션 대비 되게 낮은 편이긴 하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옐로 카드 트러블, 레드 카드 트러블 있을 확률도 엄청 낮고 그나마 공평하게 있을 만한 확률은 뭐 감독하고 싸운다는 거 이게 끝인데 그만큼 보통 국대 주전 키퍼는 잘 안 바뀌는데 카시아스 입장에서 이게 기회가 된 거죠. 저 화장품병 하나가.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가 카시아스가 주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발 자전거에 치이다 라는 사건도 있어요. 데이비드 베티, 강한 태클로 유명했던 터프가이. 데이비드 베티는 2살배기 딸의 세발 자전거에 치여서 발목인대 부상을 당했다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당한 거죠. 2살배기 딸이 집었다 들어도 세발 자전거 엄연한 교통수단이고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세게 가해질 겁니다. 저도 그래서 6살 땐가 교회에서 언덕에서 뭘 타는데 그때 썰매 같은 거였을 거야 아마. 썰매 같은 거 쫙 타가지고 드르르르 내려가는데 교회 형의 정강이에 부딪혔어요. 몇 미터짜리 위치 에너지를 받은 그 가속을 받은 슬라이딩 태클로 갖다 박은 건데 다행히도 그 형이 관절이 튼튼해가지고 안 부러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그렇게 아픈 건가 싶었거든요. 어렸을 땐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몸이 강한 사람들도 저렇게 발목인대 부상 당하기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 형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형이 생각보다 철강왕이구나. 정강이 쪽에 손상이 없었던 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물론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안 맞았을 수도 있어. 어렸을 때 기억이라서 좀 왜곡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비큐 요리 중에 화상. 플로리다의 공격수 에투 루오스타리네는 집에서 고기를 굽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수란 폭발. 스비스 커크 브로드푸트는 전자레인지로 수란을 만들다가 달걀에 폭발하여 화상을 입어가지고 부상당한 적도 있었고요. 파비오 아우렐리오 선수는 집에서 뒤뜰에서 가족들과 가볍게 공놀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딸이 자신한테 개태클을 박아가지고 부상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애완견한테 물려서 부상을 당했던 테베스 어깨 부상당했었고요. 그리고 헤딩 테니스 중에서 이거 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수들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미니게임 그런 거 하다가 발이 네트 기둥에 부딪혀가지고 발목 부상 입었었고. 그리고 제일 자극적인 거는 케빈 프리스 보아탱 섹스 중에 부상 사례.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 AC 밀란 시절에 당시 여자친구였던 모델 멜리사 사타와 잦고 격렬한 섹스로 인해 사타구니 부위에 근육 부상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직접 언론을 통해 일주일에 7번에서 10번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사례들로 하여금 프로 선수들도 경기장 밖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들이죠. 여기서 참 제일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저 섹스 사례인데 절에서 섹스 금지령을 내리는 감독들도 있나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에 지나친 관여가 아닌가? 맞기도 하지만 저런 식으로 정말 심각한 부상, 즉 프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통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콜파머의 이 안타깝고도 그리고 어이없기도 한 새끼발가락 골절 부상을 보고 이런 컨텐츠를 다뤄봤는데 쾌유하시길 바라겠고요. 2주 내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골절이라 가지고 금방 뼈가 붙을지 모르겠네.